물은 어떠한 특정한 형상이나 빛깔을 지니지 않는다. 물은 늘 더 낮은 쪽으로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빈 공간에는 딱 맞는 퍼즐처럼 유동하고 운동하여 공간을 채운다. 상상과 움직임의 리듬에 따라 물은 결을 지닌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오태원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나 방송인이 맞는 줄 그러게요. 알았어. 목소리 좀 바뀐 것 같네요. 녹음 들어가네. 아니 근데 물 어디 있어 막 그러다가. 맞아 방송인이 맞는 줄 알았어. 네, 물을 마시고 역시 물 작업을 하셔서. 아니 노래 되게 네. 잘하시는 거 물이 같아요. 중요하군요. 물이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물이 중요합니다. 네. 물 관리도 잘해야 되고 네. 아 최근에 물하고 관련된 물방울 물에 관련된 작업은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물방울이라고 지칭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제 작품을 보고 물방울이라고 다들 이제 형상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물방울이라고 어떤 형상화가 된 거고 사실은 물방울이다 물이다라고 지칭을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 작업하고자 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계속 변천된 건데 결국은 물방울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그쵸. 그 누구나. 네. 물방울의 형태대로 크기별로 다양한 크기로 그 네. 모양으로 서 있지 않고 그 얘가 거꾸로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뭔가 이러면 조금 네.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그 우리가 정형화돼 있는 그 이미지대로 모양이 네. 서 굉장히 있으니까 가장 쉽게 네. 누구나 봐도 어떤 방울방울 네, 그런 네. 느낌으로 하는데 처음에부터 그렇게 그 방울이 딱 형태가 잡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는 게 지금은 더 많이 이게 보여져서 물방울 덩어리로만 막 보여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게 뭐 옆으로 퍼져 있는 거, 그다음에 면으로 된 거,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상태에 가장 정형화된 상태로 네. 똑바로 서 있는 네. 그리고 다 얘네들이 다 이렇게 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닥에 어떤 뭐 빗방울이든 물방울이든 눈물방울이든 핏방울이든 어떤 곳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바닥에 닿기 직전에 딱 그 찰나의 그러니까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네네네네. 흔히 볼 수 있는 건 수도꼭지에서 네네네. 마지막 물방울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형태. 그렇죠. 예. 가장 이제 또 아침 이슬 예. 그 그러니까, 풀잎에 예. 달려 있는 뭐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 무게 중심이 아래로 해서 아래가 둥근. 네, 중력에 둥근, 의해서. 네, 중력.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네네네. 비는 네. 빗방울 있잖아요. 빗방울은 낙하산 모양으로 네네.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낙하산? 네, 낙하산. 낙하순 아니고. 낙하산. 낙하산 왜냐면 굉장히 네,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아니, 뭔가 아니. 하나 틀리면 잡으려고. 지금 잘 듣고 순간 있어요. 포착하려고. 네. 도사님 굉장히 네. 아니, 괜찮. 아 지금 또 네네. 네, 전시 준비로 되게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일 전시? 내일 이제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인천을 주제로 한 아 네. 인천 또 물하고 또 네. 관련이 있네요. 이제 3명의 작가가 하나 이제 오하오라는 오하오 예. 무슨 뜻이에요? 오하오 할리데이 인 인천 할리데이 인 땡땡 해서 이렇게 어떤 도시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이제 여자 작가들인데 뭐 오태원, 하선영, 오승아예요. 아 성 앞 그래서 글자. 앞에 이니셜만 가지고 오하오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오하오가 사실은 이제 세계 이게 그냥 이렇게 이니셜만 갖고 만들긴 했으나 약간 그 오하이오 뭐 오하이오 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네, 막 이런
그 뭔가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예, 안녕하는 나 어느 나라 느낌. 말인가 그랬어. 약간 하와이 말 같지 않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네. 이제 거기서 전시할 때는 이씨 성을 가진 작가를 한 명 더 영입을 해서 전에요, 오하이오로. 저 이씨.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아 네네네 같이 은도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은 이제 뭐 헐리데이인 땡땡 어떤 도시를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해나가는 예, 하나의 컨셉을 뭐 잡고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저는 이태원 같은 데는 혼자 할 수 있겠네요. 아,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태원에서는 3만 들고 가서 네, 혼자 할 수 있겠어요. 3만 더해서 오태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네네. 자, 잠깐 어떤 작업 하시고 하는지 개인 좀 네네.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니 지금 갑자기 물 얘기로 확 넘어가니까 아, 네. 듣는 분은 모르시니까 갑자기 물 얘기를 확 해서. 네, 괜찮습니다. 네. 물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물 중에. 핵심이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어쨌든 저는 약간 그 자연과 관련된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소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것에서 파생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는데 자연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거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순환하고 있는 우주에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작품으로 표현을 할 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계속 진행될 작업들인데 아까 물에 대한 거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물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되니까 물방울 뭐 작가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칭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굉장히 감사하죠. 예. 물방울이랑 어떤 하나를 저랑 연결을 시켜줘서 좀 더 다양한 물방울, 왜 이 물방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작업에서 자꾸 물방울이 드러나는지. 사실은 시작인 이 작업이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커서 사실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사실은 제가 많이 무서워했고 굉장히 물과 가까워지고 싶고 물을 좋아하고 산보단 바다를 좋아하는데 물에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혹시 어린 시절에 에이, 물 네. 좀 바다 근처 아닌가요? 바다 네. 제가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바다 아, 누가 보면 누가 해변에서 출산하신 줄 알겠어요.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네. 보통 잘하신 분들은 수영도 되게 잘하고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아는데 당연히 수영 못 그래요. 하세요? 아, 수영 지금은 합니다. 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극복이 된 상태이고 작업이랑 같이 이제 물이랑 관련된 얘기로 방울 사실은 방울로 시작된 거예요. 방울 드랍스 방울 작업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물하고 당연히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물에 굉장히 깊숙이 빠졌던 기억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제가 물속 깊은 곳에 빠져서 있었을 때 제가 아래에서 그 물 위를 바라보면서 그 방울방울진 그 기억 그리고 그 소리 그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떻게 보면 공포 물에 굉장한 그래서 공포요. 어떤 네네네. 그런 것들의 이미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 지금 현재 그 제가 본 네. 그 방울의 모습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되게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펄도 들어가고 굉장히 네네네, 맞습니다. 예쁜 그런 색깔인 네. 것 같은데 형상은 물방울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나 방울 어떤 드랍스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걸 만드는 것도 재료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스팽글을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펄이 들어간 어떤 뭐 그런 안료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로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화려한 그 색이나 재료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런 공포를 아니면은 두려움을 감싸고 뭐라고 할까요? 희석시키려고 하는 극복을 넘어선 어떤 그 보드만 않는 형상을 저는 이제 그렇게 화려하고 발랄하고 이제 그렇게 통통 튀는
그런 것들로 연결을 시키게 됐는데 사실 뭐 아까도 다 말씀하셨듯이 변천이 있었죠. 뭐 어두웠던 시절과 이 물방울의 변천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어두웠던 시기와 그 다음에 형태에서도 굉장히 각이 지고 그 다음에 딱딱한 어떤 물방울의 형태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지나와서 지금 굉장히 그 곡선이 보면은 그냥 우리가 물방울이라고 하지만 제 물방울에는 약간의 곡선이 딱 그 핏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상태에서 크고 작아지고가 비율이 맞아 있거든요. 곡선이 항상 같은 비율로 네, 정해져 네, 있는 같은 비율로 거구나.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똑같은 형상이긴 한데 그거 이제 크고 작아지는 거에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비어 있는 굉장히 큰 물방울을 만들게 됐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그 물은 굉장히 공포도 공포지만은 너무도 큰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큰 4m짜리를 처음 물방울을 만들게 됐고 4m요? 최근 네네 작년에 이제 가장 큰 10m가 넘어가는 물방울을 그러면 방울이. 조형물 아닌가요? 네 조형물로 이제 네, 하늘에 작품. 하늘에 이제 띄웠던 그때 네네네네. 예, 무슨 프로젝트 그게 이제 순천 순천만. 자연환경 미술제에서 하늘에 가장 이제 띄었던 그 자연환경 미술제에서 가장 높이 떠 있는 작품이었고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물방울로 만들어졌지만 그게 하늘에 떠 있어서 멀리서 바라볼 때는 네. 약간 에드벨론이나 약간 예, 공으로 생각할 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이제 그 풍선이나 이럴 경우는 그 지금 물방울이 뒤집어져 있는 아래를 그쵸. 향한 상태인데 얘는 꼿꼿하게 이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정의 과정이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했어요. 얘를 그 꼿꼿이 떠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했던 그 시시각각으로 빛을 받으면 변하는 필름을 이제 부착을 하는 되는 과정이나 이거 자체가 이제 공중에 떠 있으면서 하나의 가상의 새로운 어떤 나라는 아니고 도시? 뭔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새로운 세상. 누구나 갖고 있는 바라는 어떤 그런 날씨는 반짝이는? 좋았나요? 네, 뭐 왜냐면 환경미술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에요. 날씨의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네. 받잖아요. 엄청난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바람 막 그거 이런 했을 때가 딱 11월이었어요. 작년. 작년 11월이었고 그때 순천만은 또 만이잖아요. 네. 순천만 바람이 많이 국가 불잖아요. 정원 네. 안에서 근데 높이 뜨니까 그때 당시에 바람이 이제 시속이 4에서 5km가 넘어가면 위험한 거죠. 네. 얘네가 굉장히 바닥을 치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해요. 굉장히 뭐 30m 정도 높이 더 띄워놨어도 바닥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네. 근데 프레스 오픈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서 있었어요. 얘가 네, 감사하게. 그리고 오프닝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프닝 날 비가 와서 굉장히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매일매일 이제 걱정을 했던 전시 끝날 때까지. 근데 무사히 아니에요. 오프닝은 이제 오프닝 때 비가 와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다른 작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제 물방울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다행이네. 그대로 있는데 다행히 바람이 안 불고 비만 왔어요. 왔어. 다행이네. 비만 엄청 많이 왔는데 얘는 너무 예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가지고 해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도와주네요, 물을. 맞습니다. 네, 그 얘기. 네. 얼마 전에 물을 병사님 만났어요. 순천만 갔다 물 왔잖아요. 그때 바람 진짜 많이 바람 진짜 많이 불고 부는 곳이더라고요. 그때 드론 날리는데 얘가 드론도 힘들어요. 네, 바람이 네, 정말 네. 많이 부니까 제자리로 못 힘들어. 가요. 네. 좀 잃어버릴까봐 되게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거기가 바람이 났었네. 한 번 네. 불면은 되게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조각이나 환경 설치 작품 외에도 네. 파나라든가 뭐 사진을 네, 네. 이용한 평면 작업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작업들도 좀 소개를. 예, 파나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또 방울이 나왔었는데 이제 평면에서 방울을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방울 속 안의 세상. 파리에 있는 그 파나 공방에서
배우게 된 거죠. 전통 방식으로 판화 작업을 하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작업들이 보면은 그때도 뭐 색들이 또 화려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이제 내용들은 다 어떤 갇힌 세계 안에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얘기들을 넣었어요. 그려서 넣은 그런 게 이제 판화로 찍어져 나왔었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판화는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그때는 이제 파리에서는 목판화 아니 동판화를 주로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목판화로 바꿔서 좀 더 입체적인 판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설치 작업과 같이 하고 있었는데 판화는 또 다르게 그리고 사진은 또 설치 사진으로 다시 연결을 해서 제가 이제 뭐 매체를 여러 개 복합적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뭐 설치, 입체, 평면, 뭐 사진도 들어가고 영상,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요거 2개 이상의 페인팅도 있습니다. 페인팅도 이제 있답니다. 그게 이제 아까 평면에서 같이인데 이게 2개 이상 아니면 3개 정도의 매체가 믹스가 돼서 전시에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아니 그러면 그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되게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르를 다 접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들을 계속 다니신 건지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다니게 되셨는지. 학교는 뭐 고학력의 다학력 뭐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없는데 그냥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는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제 이왕이면 저는 이제 뭐 계속 기회가 되면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왕 배울 거면은 계속 내가 했던 서양화 전공이 아닌 조형미술 전공이 아닌 다른 이제 이렇게 관계되어 있지만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시각 디자인 이렇게도 연결을 시켜서 가보면 뭔가 작업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디자인 쪽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작업에 이제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미디어 아트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쪽에서 뭐 좀 공부했던 것들 아니면 연구했던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론적으로 많이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제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고학력에 이런 거가 아니라 중요하진 않고 고다력 전혀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치를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박사 논문 쓰고 있고요. 아직 이제 조만간 마무리를 논문은 하고자 어떤 합니다. 주제로 하고 이번 있어요? 논문은 이제 박사 논문에서는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해 5월 개인전 때 예술의 전대 한가람 미술관에서 거기서 그때는 이제 어떤 소설을 주제로 해가지고 소설 속의 이야기를 제 작품으로 쏟아내는 거였는데 그 소설 속의 이야기들을 글들을 저는 다시 한번 제 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설 속의 얘기들을 움직이는 글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글들이 관객들이 그 어떤 위치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영역을 정해놔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반응을 하는 글씨들이 움직이거나 커지거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글자들이 그래서 그 한글 한자 한자를 잘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굉장히 또 한글이 우리가 썼던 거랑 또 생소해요. 그렇게 따로 움직이니까. 따로 움직이면 또 되게 또 생소하다고 많이 관객들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럼으로써 책 내용을 좀 더 궁금해하고 다시 그 제가 그때 했던 소설이 우상의 눈물이었어요. 또 우상의 눈물. 우상의 눈물이었는데 굉장히
그 책 내용 자체가 어쨌든 70년대. 물과 관련돼 있는 예, 아니 제목만 그렇고요. 그게 이제 70년대 배경이어가지고 70년대 후반 배경이어서 그때 그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의 아이의 그 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걔의 마음에 집중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우상이가 사람 이름이네요. 우상요? 네. 아니요, 우상은 어떤 우상, 영웅을 영웅. 얘기한 거고 나는 우상이가라고 하길래 사람 이름이었나? 우상의라고 했어요. 아니야 우상 눈물. 우상의 눈물. 우상의 네. 눈물. 네네. 우상이라는 애가 괴롭힘을 받았나?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좀 못 네. 배웠어요. 아니요.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우상의 발음을, 눈물.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발음을 아닙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아무튼 먹으면서 했네요. 발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소설과 같이 이제 보여준 거는 이제 그 고독한 그 아이의 마음 아니면 심리 상태, 그 시대적 환경, 그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때 어떤 배경 얘기들을 고독한 물방울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고독한 물방울이 사막이라는 공간에 놓여져 있고 네. 그 놓여져 있는 그 사막 안에 되게 고독하게 있는 물방울의 얘기를 이제 설치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미지적인 형태는 어떤 물방울, 물이라는 것에 이제 고정돼 있고 네. 그거를 표현하는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얘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뭐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 네. 뭐 사회적인 이야기. 얘기. 예. 2015년도에 이제 그 국회 의사당, 네. 국회의사당 그때 그 국회 아트 페스티벌 그때 이제 조각 야외 조각 네. 프로젝트 그때는 제가 거기에서도 흰색의 물방울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네. 큰 거를.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문제가 됐던 세월호 얘기를 담아서 이제 작품 얘기를 그렇게 쏟아내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물방울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제가 작품 안에서 끌어내는 이 물방울들은 다 각각의 얘기들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사실 강정의 물방울도 있어요. 이제 그 강정마을. 대구 현대미술제 대구에 또 강정. 그래요? 예. 거기서도 이제 강정의 물방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맞춤형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근데 다 똑같진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네. 뭐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보여지는 일단 그 비율은 거의 같으나 크기가 그러니까 다르고. 최근에 이제 재작년 말부터 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잡혀지게 됐고 점점점 그래서 그걸 똑같은 비율로 많은 수의 걸로 이제 공간을 채우는 작업들을 설치로 풀었는데 똑같은 형태로 들쑥날쑥하지 않고 정형화된 상태로 그대로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작년에 제 개인전 때는 그렇게 이제 정형화된 상태로 똑같이 그 사진 작업 보니까요. 네네. 어느 위치에 그 물방울 하나 딱 놓고 촬영하고 했잖아요. 외로워 보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막. 그가 어디 지역인지. 저 이제 제가 그 사막을 어떤 장소로 찾았던 거는 네네. 사막을 찾고자 해서 이제 뭐 사막이 있는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나가지 못하고 외국 같았어요. 근데. 그런 곳을 굉장히 찾아다녔어요. 네, 제주도하고 인천. 네.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뭐 전국에서 활동을 거의 우리나라가 좁은데 그 안에서도 완전 전국으로 페이스북으로 소식 봐도 여기 계셨다고 저기가 있구나. 동서남북을 막 다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전체 그 지도를 놓고 지역마다의 물방울을 하나씩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 그 지역의 특색을 좀 네. 공부를 하셔서 그 나름의 의미를 담긴 물방울들을 이렇게 네, 남긴 네, 네.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것도 이게 벌써 재밌겠다는. 반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다 회수하는 게 문제잖아요. 원치 않게. 다시 돌아오지 않게. 않게 네, 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저도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로 사막을 네. 찾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사막을 내가 봤던 사막을 찾고 싶었어요. 정말 심하게 고독하고 심하게 외롭다. 굉장히 그렇게 감정을 느꼈던 제가 사막을 갔을 때 제가 가장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던 게 이제 이집트 사막이었거든요. 이집트 화이트 사막. 네. 거기에서 이제 기표라는 아까 그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 소설 속에 그 아이의 고독한 마음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 있었던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를 그 사막을 찾아서 헤매야겠다.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막을 찾게 됐고 물방울을 들고 네. 한 보따리씩 들고 이제 아유. 돌아다니는 아니,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네. 와서 같이 시골에 제 차로 갔어요. 이렇게 네. 차로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수원쯤 가면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계속 산을 깎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한국에 산지 좀 됐고 한 친구는 한국에 처음 온 친구였는데 그 한 살던 친구가 그 한국에 처음 온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은 산을 이렇게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사막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막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막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사막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푸르르 막 옆에 설명을 우와. 나는 한 번도 그걸 사막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친구는 딱 그거를 사막이라고 그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황무지 뭐 이런 게 있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환상이 있잖아요. 네, 맞아. 낙타 막 이런 거. 낙타가 있을 그쵸. 것이고 뭐 근데, 사하라 네. 사막을 떠올리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땐 이 단어로 표현할 때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황무지,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저 아름다운 산을 다 깎아서 사막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막밖에 없는 네. 사막.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참 저런 걸 쟤네들은 사막 이라고 표현하는. 표현한다는 네. 거에 좀 놀랐고 또 한 가지 또 이건 또 여담인데 휴게소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비빔밥을 먹었는데 산나물 비빔밥 막 이런 걸 먹는데 막 고사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도라지. 근데 외국 친구들 고사리는 사실 처음 먹어보는 그쵸. 음식이라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냄새가 비리고 약간 이런 걸 설명해 주려고 딱 했는데 그 한국에 살던 친구가 걔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게 있지, 그 갈색 나물 야채.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얘는 독특하다면서 그거는 버섯과 어떤 식물이 결합된 맛이라면서 딱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네, 한 번도 그게 버섯과 비슷한 맛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식물과 좀 버섯 고기 같은 예, 느낌이 맞-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약간 버섯 네. 그게 고깃결. 네. 네. 근데 제가 파리 갔을 때 프랑스에 있을 때 네. 거기는 이제 고사리를 먹지 않잖아요. 네. 자 외곽으로 나가는 산에 고사리가 막 맞아 자연산이 널려 있어요. 있어요. 널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 아줌마들이 가서 근데 고사리를 막 그게 그 채취를 하니까 고사리 캘 사막으로- 때가 사막으로 만드는 그 거지. 프랑스에서는 뮤게를 딸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그 노동절 때 은방울꽃이라고 그걸 산에서 방울- 캐거든요. 네. 그거 이제 캐러 걔네들도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들이 오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고사리 캔이라고 괴물같이 생긴. 근데 그 고사리를 따다가 먹나 그러면? 똑같아요. 그 아, 말려서 그 삶아서 말려서 네, 하면 굉장히 똑같은 우리나라 고사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갑자기 고사리 얘기로 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자연. 똑같아? 네, 땅도 똑같아, 좀- 똑같아. 거긴 땅도 또 네.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네. 땅이 프랑스는 완전 좋으니까 농업 국가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사막화를 만드네. 다 뜯어가지고. 아니 사막이 되지는 않아요. 네. 다른 이 정도는 풀들이 아니에요. 있으나 네. 그러니까 고사리만. 자연스럽게 나서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식용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신경으로 하니까. 프랑스에서 그걸 안 먹었을까?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 사람들은 예, 안 먹는 거 되게 많잖아요. 먹는 그거 말고도 미나리도 또랑 같은데 깨끗한 물에 미나리 널려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서양 풀이 자라는데 우리가 안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쵸, 뭐 음식으로 미역이나 먹는 바다에서 게 나는 그쵸. 풀도 해산물이 하나도 안 그런 거 먹잖아요. 미역도 안 먹고요. 네. 맞아. 딴 얘기를 잠깐. 아까 배고프신 거. 네, 배고픈 지금 딱 네. 배고플 시간이네요. 3,800원. 아까 그 인천에 있는 네네. 사막은 그 우음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 사막은 섬이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많네요. 야.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는데 네. 그 섬들이 이제 다 각각의 선착장이 있고 네. 거기서 배를 타고 자 이제 뭐 1시간 뭐 50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선제도에서 예, 목섬이라는 이제 목섬이요? 예,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이게 좀 지나면은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 물이 빠지면서 이 그대로 이 모래섬이 드러나요. 아. 길이 생기는 거죠. 네. 막 서해안에서 그 그쪽. 목섬까지 걸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있고 거기 말고도 백령도에도 있고요. 거기는 진짜 완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네. 아, 굉장히 넓게. 그러니까 서해안은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해요. 네, 밀물하고 네. 썰물 네, 때랑 네. 풍경이 바뀌니까. 네, 풍경이 네. 바뀌고 갑자기 땅이 됐다 바다가 됐다 네, 땅이 이게 됐다, 바다가 순식간에 됐다. 제주도에도 사막 같은 곳이 여러 곳이 제주도는 있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자연이. 제주도는 자연이 되게 많아서 충분히 사막 같다고 느낄 수 있으나 네.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요? 네네. 약간 이국적이긴 하나 사막으로 끌어내기에는 아. 초원이 아닐까요? 아니면 좀. 고대 왜냐면은- 숲들은 많잖아요. 예 숲은 많은데 숲은 제가 사막이 아니죠. 아니. 숲이 없어요. 아, 사막이. 제가 상상하는 사막의 느낌? 예.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그 아까 그 화이트 사막을 찾고자 했었어요. 근데 네. 진짜 제대로 그거와 휩싸이게 찾은 곳이 사실은 제주도. 제주도에. 예, 거기 협재 쪽에서 아. 애월 밑에 그 협재 쪽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찾아서 너무너무 이제 좋았군요. 좋았죠. 야, 그런데 네. 그런 장소 찾으러 다니는 것도 참 그러니까. 재밌겠는데? 재밌어요. 너무, 네, 재밌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작업이 되다 보면은 음. 촬영하고 설치하고 촬영하고 설치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런 거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요. 하나를 그렇겠어요. 설치하고 네. 촬영하고 아니 그렇게 그러면 많이- 누구랑 같이 예. 가요? 그게? 대부분 이제 갈 때는 사진 작업을 하는 아. 그 작가 있어요. 작가 친구랑 예. 그 친구는 그 친구들을 작업을 하고 아 가서. 음. 예. 각각의 예. 일석이조네. 예, 같이 이제 일정 맞춰서 촬영을 가는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혼자서도 가고요. 예. 아니 재밌을 혼자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뭔가 아니면 해가 지를 무렵. 역의 거에 또 이미지를 또 하려면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니까 예. 바빠요. 그러겠네요. 예. 아니, 뭔가 몸과 이 머리가 계속 바빠지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순간에 해는 넘어가고 제가 이제 그런 야외 설치 작업을 할 때 이제 이거 설치 사진으로 또 다시 작업화 시킬 때는 빛을 굉장히 이제 따지거든요. 예. 빛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그림자나 이런 예. 거가 되게 또 중요해서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사막에 또 물이 있는 곳이면 또 더 좋고. 예. 아니 그러면 그 물과 관련된 작업을 계속 하는데 네. 그 실제 물을 사용하기도 하나요? 실제 물을 그 어떤 하나의 오브제로서 물 네, 자체를 네, 네. 아, 실제 네. 물이요. 네. 실제 물을 썼던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트라우마를 똑같이 재현을 해보고자 하는 위에 물이 있는 상태. 그래서 위에 내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물이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럼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한번 이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촬영을 해보자. 네, 영상으로 아니면은 이미지로 잡아보자 해서 아래 이제 큰 수조를 위쪽에 설치를 하고 물을 있고 이제 얘를 움직이면 결이 움직이죠. 그리고 빛이 이제 뭐 LED 조명을 쓰게 되면은 사실 물은 없잖아요, 틀이. 그렇죠. 아까 물방울이라는 그 형상으로 떨어질 때 만들어진 그것도, 모습이고 어딘가 사실은 떨어질 물은 때. 형태가 없고
모양도 없고 어떤 틀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 모양을. 네. 근데 이제 수조에 담아서 있는 동안은 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물을 얇게 해서 위에 있는 물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리고 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바다 위에 뭐 아니면 강 위에 결들이 생기듯이 바람이나 아니면은 예, 물결. 예. 물결이 생기듯이 그거에 때문에 생기잖아요. 바람, 공기. 그쵸. 예, 공기 때문에 결이 생기는 건데 그 결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그 결을 이제 사진 작업으로 디지털 작업으로 다시 작업했던 게 있고 촬영을 위해서 그런을 위해서 그 설치물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하는 거죠. 수조를 아래에서 그게 만들고. 실제 사람들이 거기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수조에 그런 설치를 해놓고 그거를 촬영을 해서 그걸로 아래에서 작업을, 이제 아래에서 바라보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있죠. 이제 공간에 뭐 물침대 뭐 아니면 뭐 어떤 이 물을 결을 만들어내는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를 아니면은 물이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순환의 얘기를 그대로 물이 떨어져서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과학적인 것까지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이제 생각도 있고 어쨌든 학교 더 다녔어야 할 과학까지. 이거는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 실제로 재현하고 싶은 게 있으시네요. 실제로 재현하고 싶죠. 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 물은 다시 또 열에 의해서 또 그쵸. 날아가는데 그런 게 고속 촬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환상적인.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작업으로 이끌어보면 어떨까. 사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과학이라는 것보다 과학의 원리가 들어가야지만이 구현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지만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계속 생각은 하고 고민은 하고 있죠. 저는 그 물방울이 그 우리가 생각한 그 물방울이 아니라는 거가 좀 제일 그거는 수도꼭지나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맺혔을 때 생기는 물방울인 거지 고정 그래서 실제 내리는 저는 또 이게 그게 물방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에게 보이는 거는 또 당연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물방울로 누구나 다 인식을 해줘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었잖아 아이콘을 이렇게 누구나 또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작업 얘기가 이제 사실은 안에 요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 이런 이제 작업 얘기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고 결의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결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설치로 저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게 꾸준히 이제 계속 연구하고. 혹시 그 관람객 중에 그걸 물방울이라고 지칭 안 하는 분이 계신가요? 핏방울. 결국은 뒤에 방울이 붙네요. 결국은 방울이 결국은 뭐 눈물방울, 빗방울, 네 맞습니다. 빗방울, 뭐 그냥 앞에 내용만 조금씩 바뀌는 거고 이슬방울. 눈물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요? 다들 사람들이 사연 있어 보이나?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다들 눈물에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 작업 중에 이제 사람의 눈물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찍었던 작업이 있어요. 그게 근데 사람이 기쁠 때만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응집이 돼서 뭔가 하나에 딱 몰렸을 때 눈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그 얘기들이 이제 기뻤을 때 슬펐을 때 아니면 이제 뭔가에 그 엄청 감동을 하였을 때 그런 모든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눈물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근데 이 눈물은 사실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몸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내가 울려고 해서 울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눈물이 작업에
사실은 또 그런 영상으로도 작업이 있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오래전에. 지금 2003년 근데 뭐 이럴 텐데. 형태는 어떤 네네. 물방울 물이지만 그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갔을 때의 물방울의 의미랑 네. 어떤 자연 현상으로서의 어떤 물의 개념하고는 너무 이게 좀 다르죠. 네, 너무 네. 다르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좀 달라지죠. 광범위하고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요? 좀 그렇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지게 됐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시작은 소소했죠. 소소한 이야기였으나 끝은 방대해지리라 이렇게 이제 네, 대대해지는. 네, 방대해지는 건데 근데 그 혹시 논문 쓰고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네. 이렇게 집중돼야지 뭔가 이렇게 썰이 네. 풀어져 나가는 게 논문 쓸 있잖아요. 때는 어떤 이제 예. 이제 한정을 두고 그리고 어. 논문을 쓰기는 네. 증명되는 게 정확하게 논리적인 증명이 안 돼서 저는 사실 이번에 논문은 제 작품론이 아니에요. 작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너무 처음부터 지금 네. 계속 작업 그러네요. 얘기만 진지하게 막 네. 끌고 가는데 우리 잠깐 쉬는 네, 그 네, 기분으로 증문즉답 한번 하고 증문즉답 하겠습니다. 네. 증문즉답. 어렸을 때 별명은 발발이, 오징어, 오대감, 다 옷이라서 붙여지는 별명. 오서방도 있었어요. 생선과 고기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은? 생선.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아니요. 나의 절친은 몇 명? 5명? 소주, 와인 중 주종은? 와인을 좋아하는데 소주를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나의 별자리는? 선칭자리. 아리수를 마시는지? 수돗물. 수돗물은 안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운 적은? 뭐 어제도 울었고요. 오늘도 울었고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곧 며칠 후에 기일이셔서 난 몇 살에 죽을까? 85? 사막에 혼자 떨어진다면? 나와야죠. 나올 궁리를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네, 아주 심플한 질문 위주로 해요. 즉석에서 보통. 아까 네, 막 쓰셨나 네, 봐요. 네. 네. 어렸을 때 별명 그 정말 네.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오자 뺀 것 중에는 발발이가 있네. 네, 발발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때도 막 뭐 사막 같은 거 찾으러 다니고. 아니 그리고 발발이 좀 아니. 귀여운 느낌도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원래 그런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약간 귀여운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은 저 원래 컸었으니까 아. 키도 왜 듬직한? 발발인지. 발발 그러고 돌아다니는 네, 거. 맞아요. 네. 네. 옛날 그 만화 뭐죠? 발발이의 추억인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공부를 하십시오. 오대감, 오서방. 오서방. 오서방은 그 개그 네. 그때 한참 우리 그 어렸을 때 음. 오대가 아니 오서방 그점 네,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오재미라는. 맞아 네, 네. 생각난다. 코미디언, 네. 그렇죠. 요즘 안 나오네 진짜. 아니 오재미가 있어서 되게 또 이것도 여담인데 제 동생은 이제 오채미예요. 여동생인데. 네, 그래서 오채미이다 보니까 그러면 언니는 육채미냐.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건 아니지만 동생을 통해서 들은 농담. 네. 변호사님 아직도- 별명 있으세요? 병아리 뭐 이런 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건 좀- 병아리. 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병뚜껑 이런 거 아니에요? 원시인 이런 것도 있었네. 원시인. 원시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네. 모습 때문에. 얼굴. 지금 이게 고등학교 때 얼굴 그대로예요.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아 그래요? 네, 병뚜껑은 없었어요. 병뚜껑까지. 그거까지 너무 세련됐어. 너무 세련됐네. 그때 당시 국민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 말고 국민학교 때. 일제 강점기 사실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변호사님 일제 강점기 때 다니셔가지고. 두 번째 질문하죠. 네. 네. 생선과 고기 중.
네, 생선. 저희 어쨌든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났었고 해변에서 출산하셔서 네. 이제 호도사님 네. 이과 오늘의 대화 이후로 저는 해변에서 태어난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으로 하겠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나요? 네, 생선 생선보다도 생선 종류를 좋아하지만 해물. 해물. 음.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해물 뭐 해삼, 멍게 아. 이런 전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네. 제가 이제 그 여수라는 도시잖아요. 네. 아, 여수세요? 네.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 오동도 근처에 가면은 그 맞아요. 해녀분들이 바로 맞아. 직접 따와서 네. 그때 정말 자연산들 지금처럼 바다가 덜 오염되었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바로바로 잘라서 잡아온 거를 그게 정말 보약이었던 것 같아요. 저 몇 년 전에 그 오동도 가서 그 한상 뭐 이런 거 먹었었는데 해산물이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먹어보지 못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해초류도 되게 예, 다양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횟집 가면 먹을 수 비싼 있는 거 드셨네요. 것들이 아닌 거를 되게 많이 비싼 거 한상 그래요? 예, 드셨네요. 좀 약간 한정식. 예, 맞아요. 그냥, 네. 예. 그게 그쪽은 여수에선 한정식이 네. 그 해산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따로 있어요. 기본으로 네. 나와요. 우리 여기서 보기 힘든 예, 처음 먹어본 거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는 뭘까? 고사리 같은 거 여수 고사리. 예, 그래서 역시 썰렁. 역시 요쪽이 좀 네. 그러니까 부산이나 그런 데서 횟집 가서 먹는 거랑은 또 다르구나. 또 굉장히 다른- 달랐어요. 네, 또 다를 네. 거예요. 아마.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수.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왔네요. 아 정말요? 네. 여수예요? 네. 뭐하러? 그 할머님이 아프셔서 제가 병원. 할머니가 그쪽에 여수에 계세요? 제 큰아버지 아무튼 동양이에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여수에 계시고 아 그러시구나. 할머니 요양병원이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리고 아, 거기서 맛집을 찾았죠. 어디? 게장 백반 유명한 많던데 데라고. 여수에 맛집. 그건 이제 굉장히 관광객에게 알려진 네, 데고. 속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오태원 작가님한테 전화를 해서 몰랐어요. 예. 아니 저도 사실은 떠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몰라요. 그쵸. 모르는데. 또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네, 이제 엄마는 아직 예. 여수에 계시니까 늘 이제 어디로 아무튼 갓김치도 유명하죠. 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얘기해 준 대로 가면 음. 100%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때문에 그쵸, 여수 여수가 엑스포를 열면서 또 그 그 당시에. 동시에 네, 또 맞습니다.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막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다들 이제 어. 여수 밤바다를 봐야 한다. 네 맞아요. 관광객이 굉장히 네, 많아졌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 꼭 나도 한번 여수 밤바다를 보러 뭔가 가야겠다. 낭만을 아 뭔가 사실 그동안 많은 그런 바다에 관련된 음악들이 있었지만 서해 쪽에를 노래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동해나 동해바다나 제주도. 아니 부산 근데 뭐 그 쪽인데. 버스커가 벚꽃 엔딩이랑 네. 그 여수 밤바다는 네.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벚꽃연금이잖아요. 봄에는 벚꽃연금 받고 저작권 그냥 무조건 여수 가면 여수 가면 또 여수연금 받고. 안 질리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그렇죠. 들어도. 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벚꽃 엔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분이 봄마다. 너무 네,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참 그런 저도 그런 이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물방울 늘 연금. 뭔가 물방울 연금. 아니 연금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 떠올리면은 즐겁고 뭔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약간 물론 이제 뭐 각자 그 내용에서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왜 소외된 거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작업에서 하게 되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 발랄하고 그러게요.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벚꽃 엔딩 같은. 네. 네, 다음 여자도 군대 그럼 가야 나중에 하나? 뭐 해물 먹으러 한번 같이 가시죠. 아, 네. 여수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MT를 가시면 공도사 MT.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 뭐 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요. 네.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네. 군대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평화를 맨날 외치면서 군대를 자꾸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고 무기를 그렇죠. 계속 수입하는 자체가 궁극적인 게 네. 해결이 돼서 네. 네. 남자도 그쵸. 여자도 어떤 이 평가 네.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직업 군인으로 가서 그쵸. 정당하게 네.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주고 그쵸.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저는 문제는 이제 가장 나라의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원초적인. 군대를 갔다 오신 두 분은 다녀오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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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죽겠네요. 시대를 잘 타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전쟁에 통에 안 태어나서 그렇죠. 뭐, 다행이라고 그 생각하세요. 아유 진짜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네.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네, 걸로. 네. 다음 질문. 나의 절친은 몇 명? 5명. 한 5명이라고 딱 바로 네.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네, 지금 아니 제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아까 발발이라는 별명이 네. 딱 느낌이 든 게 정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전시장도 되게 많이 다니시고 페이스북 보면 그치. 남의 네, 가수 네, 엄청 네. 많아요.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냥 우연찮게 초대된 곳, 그때는 그 전시장에서 봤죠. 기획자님께서 꼭 오픈 갤러리 네. 오픈이니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또 성격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대방을 또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고 이러다 보면 다 친한 것 같고 막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중에서 절친은 몇 명이나 될까 좀 500명 되는 거 궁금했어요. 아니야? 실제로? 정치는 500명과의 어떤 이 소통을 하기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죠. 네. 사실 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냥 뭐 크게 뭐 별 생각 없이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되는 한 초대를 받았어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는 최대한 노력은 하는 거죠. 좋은 자세. 5명. 그다음 소주 와인 중 네, 와인을 좋아해요. 사실은 와인을 좋아하고 또 이제 뭐 괜히 또 프랑스 나올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 유학 시절에 정말 와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굉장히 그 와인을 먹을 줄도 몰랐고 사실은 거기서도 커피 맛을 알게 됐고 사실 와인도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을 이제 먹고 저는 이제 워낙 술도 즐기는 스타일인데 예, 거기서는 와인이 가장 우리가 쉽게 소주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살 수 있는 게 와인이었고 그 와인 정말 싼 것도 많고 그렇죠. 그냥 하고 맛있는 뭐, 것도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들을 비교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격에 더 낮은 네. 가격으로 더 좋은 와인. 네. 좋은 와인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와인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와인의 맛을 구분을 하고 포도 맛을 구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만큼의 이제 그 중에서도 프랑스 와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계속 그걸 10년 넘게 먹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또 적응력은 사실 아까 그 사막 얘기하셨는데 순간 그 얘기하면서 사막에 또 적응하고 살 거예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막에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 삶에 거기 사막에 사는 현지인들 삶이 거기도 사람이 살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런 건데 또 한국에 와서는 여기에 또 여기 생활에 맞춰야 되니까 소주로 바꿨죠. 약간 맞춤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 가면 또 거기서는 보드카에 맞추고. 그러면 소주 안주로 제일 좋아하는 안주 뭐예요? 와인. 오,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소주 안주로 뭐 이런 그 탕탕이, 산낙지 탕탕이. 최고 아닌가요? 여수의 딸 어때요? 역시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거를 먹는 거. 역시 최고급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네, 탕탕이 딱 같이. 확 땡기네요. 네. 먹고 싶다. 갑자기 입맛을 돋구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게 다 연결이 되긴 하는 것 같긴 해요. 나의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은 되게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는 뭐 그런 자리 아닌가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평하게 약간 뭔가 이렇게 저 약간 그런 내가 10개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성향이 이거를 있어요.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눠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에서의 그 밸런스. 뭔가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천칭자리가 뭐 한 몇 월달이에요? 한 9월 10월 아닌가요? 네, 9월 네. 22일부터 네, 10월 23일까지. 생일 며칠 안 남았네요. 아, 10월이에요. 네. 아, 우리 병도사님 다 그러네, 별자리 다.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별자리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공에서 전시할 때 그때인가요? 예, 네. 그때. 아 그러구나. 그때 병도사님 그 정갈 다음이에요. 사수. 정갈 다음. 그러니까 딱 경계선에 걸리신 거죠. 아 그러네. 네. 정갈이 22일까지고 23일이니까 호도사는 무슨 두 개를 다 보셔야 저는 돼요. 정갈자리. 정갈. 네. 정갈은 좀 닮았다. 정갈이랑 고개 약간 꼬리 부분이? 네. 두상이 좀 우리 은도사님은 저 쌍둥이. 쌍둥이 아. 닮았다. 닮았다.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쌍둥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은도사님. 쌍둥이인데 다음이 사자자리하고 또 경계에 가까 계세요. 예, 경계에 그럼 있어요. 두 가지 성향을 다 같이 갖고 그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쌍둥이 사자? 그럼 호도사님도 곧이네요. 그러면은 네? 호도사님도 곧 예, 생일이 비슷하네요. 네. 세 분이. 10월 아니 10 가을에 태어나신 네, 분들이구나. 뭐그 정도. 예. 예. 다음 아리수는 안 마시는군요. 예, 물 작업하셔서. 네, 저는 한번 되게 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음. 하고요. 네. 그럼 어떤 물 맛있는 마시세요? 물. 전 정수기. 정수기? 아, 네, 정수기 물 정수기. 맛있어요? 저희 집 정수기가 네. 정말 신기하게도 청원 아이스. 청원 아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원 아이스도 있고 뭐 웅진코일도 웅진도 있고 있고, 네.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모델도 되게 작고 예쁘게 네. 나오고 그렇죠. 예. 직수 막 네. 직수 네. 계속 네. 막 네.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바꾸고 싶고 네. 저도 조그만 거 놓고 싶은데 제가 그 5년 전부터 쓰던 정수기가 있어요. 네. 그래도 현대 정수기예요. 현대. 네. 예.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정수기 물이 예술인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저도 계속 그거 먹었었는데. 현대. 근데 맛이 달라요. 딴 집 거. 이 집 우리 집 그러니까. 뭐지? 난 이게 너무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테스팅을 아, 했는데 네. 다들 너무 맛있다고 아, 하고. 그래요? 그런 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필터는 현실인데 계속 바꾸고. 필터는 계속 와서 바꿔주고. 네. 네. 3개월마다 와서 그 뭐, 내일 모레 또 와서 교체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라- 저도 계속 뭐라 그거 그러나 그 먹었었는데. 뭐 수맥이 좋나? 그 위치가?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수맥? 3층이어가지고 그닥 인디아톨공도 현대정수기거든요. 음. 그거 예, 현대정수. 예. 네. 달라요? 저 사실은 모르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정수기 모델은 모델이 모델마다 다 다르죠. 아, 모델마다. 그런가? 아니 근데 모델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도 그 5년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필터의 네. 모양이나 물론 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요거 연결되는 모습이 또 다를 수도 그래요? 있어요. 그런 디테일이 또 있구나. 어떻게 얘가 정수가 돼서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그 필터 갈 때마다 되게 자세히 봐요. 아 그래요? 아, 한 번도 안 궁금해서. 제가 살짝 뭐 각설탕 같은 거 두개 살짝 해서 사막에 혼자 있으면 살아남겠다. 만약에 혼자 살아야 되면 그렇죠. 적응하고 누구나 살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까요? 네. 사막과 가까운 그 안쪽에 사는 또 있잖아요, 네. 사람들. 있을까요? 현- 어떤 이 사막인가요? 친구는 그냥 없는 사막이죠. 없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벌판. 네. 그냥 뭐 거기 적응해야죠 뭐. 걸어야죠 일단 뭐. 끊임없이 걷는 방법밖에 걷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동물을 빨리 근데 찾아서 걷기도 힘들 것 같아요. 찾아서 물 있는 곳을 빨리 그러니까 찾아야죠. 물론 사막이 어떤 사막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정말 그 모래가 많은 사막. 아까 제가 말한 화이트 사막, 그다음에 검은 사막, 네. 뭐 꽃돌 사막, 뭐, 황토 뭐 막. 크리스탈 사막도 있고 진짜 종류가 아, 너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크리스탈 사막은 사막에 정말 돌들이 다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꽃돌 그 검은 사막은 돌들이 다 꽃처럼 생겼어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그게 다 자연적으로 이 바람, 뭐 비, 뭐 이런 공기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사막여우 근데 이제 봤어요. 네.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네. 제가 이제 사막을 이제 우연찮게 좋아하게 돼서 네. 사막 투어를 계속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도 모로코에서 들어갔을 때와 튀니지에서 튀니지, 들어갔을 때, 예. 알제리 쪽에서 들어갔을 때가 다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세 곳에 이제
나라가 위치해 있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걸 다 감싸고 있는 게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들어가 봤더니 다 달라요. 진짜요? 네, 느낌이 다 달라요. 이집트 사막에서 잤을 때요. 화이트 사막에서 잘 때 그 안에서 잤을 때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 또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그늘 하나가 없으니까 땡볕에 죽잖아요. 엄청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긴팔 다 옷 입고 다 가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 가리고 다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잤는데 그냥 바닥에서 잤어요. 텐트 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자겠다고 얘기를 정갈 했어요. 안 나오나? 정갈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막. 오, 겁나. 정갈 모양 있어요. 모래 위에 하얀 모래 위에. 그래. 사막. 근데 자다가 뭔가 내려다보는 것 같아 눈을 떴는데 사막 여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진짜요? 얘는 정말 사막에 사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순간 나는 쟤를 찍어야겠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지. 근데 사진 카메라가 어디 있었지? 내 머리 옆에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근데 얘도 내가 눈을 딱 뜨니까 놀래서 뒤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아저씨 말이 해치진 않는데요. 근데 그런가요? 순하구나. 음식 냄새가 나서 온 거일 거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저만 그걸 본 거죠. 근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제가 혹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제 처음 이런 야생동물을 만나본 거니까. 근데 얘가 바라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막여우를 만났던 그때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요리했던데 위에서 이불 덮고 자니까 바로 인상적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텐트 치고 자야 되는데 텐트 안 치고 그 바닥에 그냥 벌러덩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그래서 여수에서 사막까지 대단하신데. 오, 여수에서 사막까지 괜찮네요. 타이틀. 지구인 중에 탕탕이도 먹고 사막여우도 본 사람은 드물 거예요. 사막여우 보고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탕탕이 먹고. SNS에 한번 물어보면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오지에도 한국 사람 살더라고요. 오지에 엄청 많습니다.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은 전 진짜. 세계 그래서 이제 섬에 사는 그래서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오지의 사막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곤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서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온 적은 오늘 아침. 오늘. 네, 그냥 수시로 요즘은 이제 작년에 이제 추석 그쯤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즘에. 그냥 순간순간 뭔가 갑자기 아빠가 떠오른다거나 아빠랑 같이 했던 뭔가가 떠오른다거나 길 가다가 좀 아빠랑 비슷한 연령대 분을 본다거나 수시로 그냥 눈물이 나게 되는. 아빠랑 사이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쵸. 아빠랑 그쵸. 딸은 대체적으로 아빠랑 뭐 그렇게 나쁜 사이 있는 집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보통 이제 아빠랑 좀 안 좋은 그러기도 경우가 하고 많이 이제 있죠. 저희 아빠가 제가 오빠가 있고 딸로는 이제 작년인데 딸로는 이제 딸이 둘째가 태어난 거죠. 아빠가 그렇게 저만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 잘 기억이 몇 가지밖에 안 나지만 아빠가 이쁘지도 않은 애를 맨날 안고 다녀서 왜 그러냐 막 그랬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쁘세요. 이쁘시지. 되게 영혼 없으면서 굉장히 예쁘십니다. 기분 별로. 저 거짓말 못합니다. 호소사님 아까 거짓말 참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남 몇 살? 정확하게 85라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90을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아니요. 90까지는 왜냐면은 제가 뭐 어쨌든 밤낮을 밤낮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그리고 식사 시간을 지켜가면서 먹거나 이렇게 그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밤과 낮이 거의 많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밤에 거의 자고 있지 않으니 수명이 계속 줄어든다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평균을 그냥 100으로 잡았을 때 우선 그
안 좋은 공기로 인한 게 5년 그런 거. 깎아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술로 인해서 한 5년 그쵸. 깎아먹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불규칙적인 생활 네, 그게 한 불규칙적인 5년 식습관, 그다음에 수면. 깎아먹고 그럼 더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댁에서 더 점점 깎아야 되는데 뭐 제가 좀 의학이 좋아졌어요. 의학이 좋아졌으니까. 의학이 좋아지기도 플러스 했고 5년 하고 또 의학으로 이제 양발로 플러스 그다음에 또 5년. 앞으로 네. 좀 지나면은 저도 이제 좀 줄일 테니까. 줄이고 네, 자중하지 네. 않을까라는 걸 고려하여 아. 그 정도까지 뭐, 예. 살면 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 아, 저는 우선 저도 100으로 잡았다가 네. 우선 이제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니까 10년 깎고 그래도 은둔호님 저기 그러게요. 공기 좋은 곳에 늘 주말마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5년만 깎을까요? 근데 알고 다 도친 개찐이더라고요. 어, 그 우리나라 위성 사진 보면은 아, 네, 네, 저기 맞아요. 뭐 위성, 다 그쵸, 다시네요. 그대로 다 어저께 떠있죠. 보았던 뉴스 중에 우리나라 1년에 그 나쁨이 260 며칠인가? 아, 미세먼지 어, 말씀하시나요? 나쁨이. 나쁨이. 나쁨이? 그럼 나머지 한 100일은 좋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어. 그냥 보통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몸도 적응을 할 것 같아요. 네. 독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왔었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되게 뭐 심각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또 그것도 우리 적응하고 환경도 적응하지 않을까. 자기 삶이 난리 났네요. 네. 야, 묘하네요, 음악 소리가. 저는 이제 참. 그런 생각도 해요. 동시에 참 죽기 전에 나는 나의 저 작업실에 쌓여 있는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꼭 다 처분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그러니까요. 아, 죽음이라는 그것도 알수 게 없는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뭐 병을 통해서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면 좀 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뭔가 예고된 그게 아니라면 병이라면 그렇죠. 굉장히,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사실은 네, 네. 우리가 기억이 없어지는 알츠하이머 알 수가 없는 치마에 거야. 이런 걸릴 모든 수도 있는 경우의 거니까.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네, 지금부터 정리를 네네, 서서히 맞아요.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될 예, 제가 것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계속 네. 짐을 줄이는 맞아요. 작품도 줄이는. 줄이고 네. 그 뭐 쌓여만 놓지 않고 네. 많이 네. 이렇게 네. 보내고 맞아요. 선물로 주고 버릴 건 정말 버리고. 마음에 네, 들어한다면 네. 누군가의 누군간 정리해야 알게 되잖아. 뭐. 와우. 어우, 좋아요. 나는 그러면 약간 뭐 네. 진심이 바로 나온 거죠. 네. 네, 작품은 그냥 내 손 떠나면 알아서 생명력을 갖든 버려지던 알아서. 네, 저는- 예. 그러니까 생명력을 네. 가질 수 있는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자기 하는 게 좋긴 하겠죠. 네. 저는 예, 뭐 그렇게 우리, 할 게 예. 없어서 아직. 예. 아무튼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작업을 네. 열심히 하는 걸로 그리고 네. 공예도사가 네. 있다. 공예도사가 인디아톨 있- 공에서 예, 오태원 작가님의 개인전 10월 중에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6일. 29일까지 바쁘시네요. 네, 스케줄이 거기서는 빡빡하시. 이제 되게 설치 작업으로 아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공식 질문 공식 질문. 마지막. 어렸을 때 별명 우서방. 네. 정수기 5년 전. 네. 친한 친구 5명. 오태원 작가에게 고사리란? 육개장? 5에서 6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어디서 마지막 멘트 고사리 딱 육개장. 나 어제 육개장 먹었는데.